집이랑 똑같더라. 나는 거기가 우리 집인 줄 알았어. 가자마자 누우려고 했어. 그 정도야.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 줄 알아?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당신이 인테리어 꾸미는 것 전부 다 부담했다며? 어머님 당신 말씀처럼 돈이 없는 분이고 우리도 여유 없잖아. 무슨 돈으로 시댁을 그렇게 바꿨어? 당신이 도대체 얼마를 준 건지 모르겠네. 솔직히 당신 둘째 방 꾸밀 때 내가 아껴가면서 필요한 거 사는 거 보고도 돈 없다면서 모른 척 했잖아. 우리 식구한테는 한 푼도 안 보태주면서 어쩜 시댁에는 돈을 펑펑 써? 그렇게 쓸 돈 있으면 애들한테 3분의 1이라도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친정에서 주신 500만 원도 시댁 꾸미는데 다 쓴 거야? 우리도 애들 방 꾸며야 하니 친정에서 주신 거 당장 계좌이체 해줘.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버럭하며 얘기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어버버 하더니만 결국에는 사실 장인어른 주신 돈 당장 어머니 방 꾸미는 데 썼어. 미안해.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쓰라고 주신 거고 우리는 벌어서 애들 방 꾸며주면 되잖아. 그리고 자꾸 새 것도 사고 꾸미는데도 신경을 써야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 지금부터라도 효도해야지. 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 말을 듣고 더 열받아서 그래, 어머니 연세 많이 드시고 잘해드려야지. 근데 돈을 왜 우리가 다 내야 돼? 당신 누나랑 형은 뭐 하시는 건데? 외동아들도 아니면서 그 돈을 우리가 온팡 낼 이유가 뭐야? 지금 당장 돌려받던가 형제들한테 달라고 하던가 처신 똑바로 해.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정에서 돈을 준 걸 저한테도 말도 없이 마음대로 써버린 것도 화가 나서 솔직히 그 돈 우리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 손주들 위해서 준 건데 그걸 왜 시댁에다 혼란 갖다 줘? 당신 애들 아빠잖아. 아빠면 애들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외동아들이면 몰라. 형제들하고 의논해서 같이 보태고 같이 도와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효자 노릇하고 싶어 안달이 나셨대? 친정에서 주신 돈 시댁에 갖다 드리니까 마음이 편하든? 라고 하면서 평소보다 더 화내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은 이미 다 썼는데 뭘 돌려받아. 좋은 데 썼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평소 당신이 며느리 노릇 못하니까 나라도 아들 노릇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형제 있으면 뭐 내가 좋아서 어머니 챙겨드리겠다는 건데 라면서 저한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혈압이 올라 뒷목 잡을 뻔했어요. 친정에서도 손주 생각해서 마련해 주신 돈인데 그걸 마음대로 써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저는 애들 봐주다가 작은 방에서 잠들게 일쑤였고 남편도 일 끝나고 씻고 안방에서 자다가 바로 일 나가는 편이라 그 전부터 이미 각방 생활은 자연스럽게 시작됐죠. 근데 대판 싸운 이후로는 제가 아침 저녁 아무것도 안 챙겨줬고 남편도 저나 애들한테 더 무심해지더라고요. 아예 집에는 잘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쩜 애들한테까지 소홀할 수 있을까 싶어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첫애 낳을 때부터 육아며 집안일이며 사회생활하는 제가 뭐든 다 책임져야 했기에 새로울 것도 없던 일이긴 했죠. 아무튼 이러다 이혼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이가 나빠졌는데요. 그렇게 싸운 뒤 며칠이 지났을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불쑥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벨이 울려서 놀라 나가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자리 비운 사이에 딱 맞춰 오셨던데 들어오시자마자 손주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는 거실 소파부터 시작해서 휴지통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건 별로라며 평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지 앉은 것까지 핀잔해 주시면서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하냐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본인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는 집이라고 해도 엄연히 남의 집이고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안부 묻는 것도 없고 집 사러 온 사람 마냥 둘러보는 건 경우에 맞지 않죠.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싶어 어이도 없고 속이 뒤집혀서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셨으면 집이라도 치웠을 텐데. 그리고 갑자기 집안을 찍어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안방처럼 집 전체를 저희가 꾸민 거랑 똑같이 하시려고 하시나요? 사실 어머님이 안방에 해둔 것들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한 건데 아버님이 저랑 상의도 없이 친정에서 애들 방 꾸미게 해주셨던 걸 마음대로 썼더라고요. 저희 집이랑 인테리어 비슷하게 하시는 건 취향 문제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친정에서 보내준 돈이 다 시댁에 갔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요. 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거실이며 주방 바꾼다고 할 때 더 이상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알아야 돈을 돌려준다고 빈말이라도 하던가 친정에 선물이라도 보내고 다음에 애들 방 꾸미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보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 중에 맞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얘, 그 돈이 그 돈 아니겠니? 사돈 께서 손주 생각해서 보낸 돈을 내 아들이 부모 생각해서 쓴 거면 어차피 한 대 뒤엉켜서 그 돈이 그 돈인데 뭐하러 피곤하게 하나하나 따지냐? 너 아범이 나한테 돈 쓴 거 그렇게 그게 아깝든? 부모 잘못이는 남편 칭찬은 못해줄 망정 나한테 그런 걸 대놓고 얘기하는 저희가 뭐냐? 라며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고 도리어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너무 면전에 대고 얘기한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부터가 다른 건데 두 모자가 저를 비난하는 게 어쩜 그리 똑 닮았던지 몰라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자꾸 쇼파는 얼마냐, 천장에 달아둔 등은 얼마냐 하면서 자꾸 가격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아범한테 물어보시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제 말에 너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시애미가 왔으면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할 줄 알아야지. 뚱하니 서가지고는 그깟 돈 몇 푼 갖고 생색내질 않나? 말투도 틱틱거리질 않나? 자식을 둘씩이나 낳아놓고 기본은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애들 어떻게 가르칠래? 라고 하시며 한참 훈계를 하더니 그대로 가버리셨어요. 그날 저는 또 남편이 오자마자 한바탕 뒤집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정말 상식 밖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당신 둘째 낳더니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물으실 수도 있지. 혹시 산후우울증이야? 라며 어이없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남편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머니 모시고 살자. 어차피 방도 하나 비었고 아이가 쓰려면 한참 남았는데 거기서 모시면서 애들 맡기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피했으면 했던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길래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모셔올 거면 우리 함께 살 필요 없어. 지금 이혼해. 라고 못 박았죠. 남편은 제가 강경하게 얘기하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서면서 합가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쇼파까지만 사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쇼파 하나 내어주고 말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벽지까지만 바꿔주겠다고 대신 그건 신우랑 아버님도 돈을 보태겠다고 하길래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고 허락했어요. 그렇게 친정부모님이 주신 돈은 날아갔고 애들 방도 제대로 못 꾸미고 있는 걸 보시면서 친정부모님도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셨던데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시댁에 시누이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잠깐 지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사를 온 거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짐가방을 들고 오셨어요. 남편은 시누이네 사정이 급하게 바뀌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태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니 애초에 어머님이 우리 안방을 따라서 꾸민 것 자체가 이상했어요. 나이대에 맞는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시어머니는 휴지통까지 비슷한 걸 사다가 놨거든요. 전에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보고 가격 물어봤을 때 엄마도 이런 거 필요하냐고 하니 젊은 부부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은 이런 스타일 별로라고 하셨던 것도 떠올랐어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들 눈이 있어서 차마 사진 못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걸 다시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시어머니는 신우가 들어올 걸 미리 염두에 두고 집을 하나씩 꾸며둔 게 확실했어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하자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그렇게 힘들게 꾸민 집을 한순간에 시누이한테 넘긴 것도 이상했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은 우리 집에 못 들어오실 거야. 신우랑 함께 지내시는 게 맞지 않아? 내가 뭐 때문에 그동안 양보했는데 양심이란 게 있으면 내 앞에서 합갓 소리 꺼내지 마.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까지 다 들어갔잖아.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애들 방은 제대로 꾸며주지도 못했어. 라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우 남편이 함께 살기 불편해한다면서 자꾸 그 집 남자 눈치를 보고 있길래 나도 불편하다고, 매우 불편하다고 이렇게 1년 넘게 말하고 있는데 왜 내가 말하는 건 다 무시하냐고 했죠. 며칠 뒤 남편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는 결국 어머님과 집에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곧장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친정에서 버티던 중 큰애 옷가방 가지러 잠깐 집에 갔었는데 어머님이 혼자 저희 집에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 안방에서 쓰던 스탠드 거울이 안 보이길래 정말 혹시나 해서 어머님께 물어보니 주인도 집을 나간 마당에 새 주인 찾아줬지. 네 신우한테 줬으니 그리 알아라.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 결심을 굳혔죠.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변호사 만났어요. 저는 변호사랑 상의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변호사한테 솔직히 저도 좋은 기업 다니고 있고 애기 키우느라 일 쉬는 건데 남편이랑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서럽고 친정 부모님 돈 함부로 쓴 것도 혹시나 친정에서 할까봐 혼자 노심초사했던 게 너무 서럽네요. 애들 때문에 남편이 하는 짓은 참은 것도 너무 서러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하는 건데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참고 버텼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못돼 먹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한참 울면서 얘기했네요. 제가 조금 진정된 후에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상세히 물어보더니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사유로 이혼이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는 남편이며 시어머니며 심하게 잘못된 행동을 했고 실제로 합가 문제로 이혼을 많이들 한다며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도 아니고 사소한 케이스도 아니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소송 거니까 남편 쪽에서는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 챙겨주는 부인 없이 살아갈 생각해보니 자기도 막막했던가 봐요. 제가 맞벌이 하면서 밥 챙겨주고 빨래다 하고 정말 뒷바라지 다 해줬거든요. 게다가 애들까지 키워주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저는 미련스럽게 다 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을 저렇게 만든 게 다 제 탓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하는 행동에 정남이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면서 마음이 약해진 적이 없었고 변호사랑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증거도 확실했고 제가 딸 둘 다 키우고 있었으니 당연히 양육권이랑 친권은 모두 제가 가져왔어요. 남편은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던 건지 양육권에서는 욕심을 안 부리더라고요. 어쨌든 애들하고 제가 같이 지내기로 했고 재산 분할하자 잠잠했던 시어머님이 뒤집으셨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도 승소했어요.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돈이라도 보상받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래서 어른들이 너무 지나친 효자랑은 살지 말라고 하는가 봐요. 내 부모, 내 형제만 챙기면서 부인이랑 자식은 내팽개치니까요. 그래도 웬만한 건 참을 수 있었는데요. 기어코 저한테 합가를 강요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인 꼴이 됐네요. 결국 이렇게 이혼하게 될 거면 그 인간하고 왜 같이 살았나 싶지만 또 애들을 보면 그때는 우리도 좋았고 좋았던 건 분명히 있었다는 게 떠오르기도 해요. 저한테 잘해준 부분도 많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더 늦기 전에 헤어지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소송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 500만 원 현금을 종이로 둘둘 싸서 제 앞에 놓으시더니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다. 며느라 미안하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지금 우리 집에 사람만 7명이야. 잘 곳이 없어서 애들은 거실에서 자고 있다. 소파도 놓을 곳이 없어서 다시 중고로 팔아버렸고 조금 있으면 여름인데 제발 우리 좀 살려줘라. 이거 500만 원이랑 앞으로 내가 너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도와주고 그럴게. 한 번만 받아오. 지금 김서방도 자꾸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미진이도 자기 남편이랑 밤마다 싸우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녹아 없어진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어리석었어.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잘못 없으세요. 제가 어머님과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야 아들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겠어요. 다만 남편이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고 본인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그런 책임감이 없으니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미래를 그릴 수가 없어서요. 어머님 사정은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저와 저희 두 딸은 따로 지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어머님은 울며 가셨습니다. 만약 그 집이랑 계속 엮였다면 막말로 정신병 걸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들 키우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친정 부모님하고 예쁜 딸들하고 서로 의지하고 오붓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중이니까 옛날 일은 이제 다 묻어주려고요. 이번 사연 보내면서도 저도 과거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시댁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